문제 들어갈게요. 43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우선 우리 시험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그 지정 대상이 말 그대로 5군데가 있어. 지정 대상이. 5군데니까 딱 오지선다이네. 한 번쯤 먼저 생각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특히 1번 무슨 계획?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과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이야. 근데 관리 계획에도 이게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을 잘 보셔야 돼. 기본이야 돼. 기본.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우리가 아는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등 이런 거는 뭐 바꿀 수 없어 문제를.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얼마? 1km 이내야. 1km. 요걸 지난번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2km로 내놨지 문제를. 모든 이 결절지 문제는 1km 이내로 돼 있어. 1km 이내로. 그리고 이제 바로 답이 3번에 낼 수 있는 게 나와. 자, 도시정비법이거든.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한 상업이 아니야. 주거공업이야. 주거공업. 왠지 상업이 맞을 것 같거든 이게. 주거공업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써놓으면 또 괜찮은데 주거상업 이렇게 써놓으면 왠지 더 맞을 것 같아. 주거상업 써놓으면 주거공업이야. 그 다음에 5번은 뭐 고쳐낼 게 없어. 5번은. 그러나 결국 지정대상 5군 중에서는 특히 1번에 무슨 계획? 기본 계획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결절지는 1km다. 지역은 주거하고 공업이다. 그거 다 포인트를 맞춰서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 자, 다음 장 넘겨주셔서. 자, 44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틀린 거를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무조건 도시지역이다. 복합적이다. 요거 하고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한다. 1번 지문은 항상 거기서 포인트가 나오고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의 20이 아니라 10% 이내로 변경 및 변경지역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도 있다. 원래 결정 누가 해? 국장이잖아. 근데 그냥 결정이 아니야. 뒤에 꼭 기억할 거 경미한 것도 변경일 때야. 그러니까 지정은 결정은 맨 처음에 누가 해야 돼? 국장이 해야 되는 거야. 국장이. 그러니까 한번 국장이 결정한 걸 뭐 하려고? 변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은 무조건 첫 번째 결정은 누가 해야 돼? 국장이 하는데 변경하는데 앞에가 뭐야? 경미한 변경이야. 경미한. 그 경미한 게 몇 퍼센트? 10% 범위. 요때는 시도지사가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요거 좀 이제 신경 쓰셔야 되겠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문에 가장 근접돼 있어 이게. 그 다음에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역시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나왔어. 왜 나왔을까? 용도구역은 아까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지구의 행위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완화하려고. 그래서 그 조건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용도구역이니까. 아셨지? 용도구역이니까 행위제한은 용도지역과 지구의 토지의 이용부터 그 다음 줄에 제한까지가 뭐야? 그게 행위제한이야. 줄이면. 행위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완화. 그래서 따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뭘로?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시 용도 등에 대한 시설 등을 고려하여 뭐 적용한다 이런 게 나와. 4번은 크게 의미 없고. 자 5번 시도나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걸 좀 신경 써야 돼. 원래는 국장이 하는 일인데 시도나 시장 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야. 그 구역에서 개발 사업이나 개발 행위에 대해서 그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밑줄 필요한 부지나 설치 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누가? 시도나 시장 등이. 원래는 국장이 지정해 놓은 곳인데 요 부지 문제나 설치 비용 문제만큼은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놔서. 그 다음에 이제 45번은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찾아라. 1번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지.
자, 2번 중심상업에는 방화지구 지정될 수 없다, 있다야. 대부분 중심상업은 방화지구, 미관지구 이런 게 다 지정돼 있어. 그때 지역지구는 당연히 중복되고 또 지구도 중복된다고 그랬지. 지구도. 그 다음에 3번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자연이야? 농림이지, 농림. 4번 토지 적성 평가 등에 의해서 자, 밑줄 그어보세요.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 그럼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이니까 어디에 적용을 받아? 보전관리. 보전관리죠. 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보전관리지역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보전관리를 적용해. 지정 안 했다고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용도지역 미지정 예를 들어서 여기 도, 관, 농, 자 요거 4개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지정받지 않는 땅이 있다. 건축물 건축이 금지된다. 맞아 틀려? 금지되는 게 아니라 어디지요? 자연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분 안 돼도 금지되는 건 아니고 보전관리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5번이 답이 되겠죠? 시가와 유번은 5년에서 20년이네. 46번 문제. 여기 이제 학문적 문제로 굉장히 좀 뽀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용도지역 지구구역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동일하다. 아니죠. 자, 용도지역 지구는 같지. 용도지역 지구는 누구예요? 용도지역과 지구는 시도, 대도, 국장이지. 우리가 원칙부터 써드린 거야. 원칙, 시도, 대도, 예외로 국장이야. 근데 용도구역도 쓴다면 여기 이제 국장하고 해수부 장관하고 그리고 누구? 시도, 대도까지 들어가야지. 맞죠? 요게 하나 더 들어가고 또 다 다르잖아. 국장이 할 수 있는 거 2개 따로 있고, 그지? 개발 입지는 국장이. 자, 요렇게 하면은 도시자연공원. 요렇게 하면은 시가와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 그러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름 써놓진 않아. 왜 그렇게 다 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동일하다, 다르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번에 이망구역 전력개발사업구역은 도시적 결정고시 된 것으로 의제된다. 우리 항만이나 어항구역 있지. 이망구역은 없지. 항만이나 어항구역은 있어. 그것도 어디에 연접돼야 돼? 도시적에 연접돼야 되지. 또 전력이 아니라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있지. 전원개발사업구역. 거기는 어디 연접할 필요 없지? 그냥 도시적 결정고시로 보죠. 자, 3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모두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되 필수적이다? 필수는 아니지. 원래 용도지역은 필수적이 되겠지.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다 지정하니까 이건 필수적 개념이고, 예외는 또 결정 없이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필수인데, 지구나 구역은 관리계획 지정은 맞지만 필수적 지정은 아니지. 지구하고 구역은 어떻게 돼? 전국의 토지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하잖아. 그러니까 전부가 필수가 될 수는 없겠지. 일부니까 필수적이라는 개요는 아니란 얘기야. 필요에 따라 지정하지. 자, 용도지역으로 규제가 안 돼야 뭐가? 지구 들어갈 거고, 또 지구까지 안 돼야 뭐가? 구역 들어가. 필수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용도지역은 필수적이 될 수가 있지. 왜? 대한민국 땅에 용도 지정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용도는 필수적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구나 구역은 필수적은 아니다. 자, 지정하는 건 모두 무슨 계획이다? 모두 관리 계획은 맞죠. 그 대신에 이제 굳이 해설해 보면 뭐 용도지역은 특례 규정도 있다 그렇게 나오지. 당연하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상관없어. 일단 이 지문은 용도지역은 필수적으로 볼 수 있고 지구구역은 필수적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해설이 여러분 책에 있는 해설이 문제가 아니야. 요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 책에 있는 해설 아니야. 자, 4번에 보면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등이다. 맞지 이게? 아까 우리 10개 지구가 있었고 10개 지구가 전부 그중에 뭐야? 시설보호, 보존지구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건 맞는 거야.
자, 5번에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추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개발진흥 방화다? 경관, 미관이지. 경관, 미관. 추가 세분이니까. 그냥 세분하면 특정 용도도 있겠지. 그냥 세분, 조례로 세분한다 그러면은 세 개인데 추가 세분은 경관, 미관이야. 경관, 미관. 자, 47번 틀린 걸 찾아라. 1번 지역과 지구, 구역 모두 중첩 지정이 되죠. 지역, 지구뿐만 아니라 구역까지도 중첩이 돼. 자, 이번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지역은 중복이 안 되니까 지역은. 그 다음에 3번은 관리가 세분되지 않으면 생산이 아니라 보전관리죠. 나머지 4, 5번은 맞았고 48번 용도지구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그래서 1번 전용주거는 1종, 2종까지지 3종은 없죠. 그 다음에 보존지구가 역사, 문화, 중요시설물, 생태계, 그게 답이죠. 고도는 최고, 최저만 있지. 경관은 자연, 수변, 시가지리. 자연, 수변, 시가지. 상업지역, 전용상업, 중심, 일반, 근린, 유통이죠. 요게 기출문제야. 48번이. 기출문제라도 이건 어렵진 않아. 분명히 틀린 것들이 많으니까. 자, 49번. 자,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나열했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도관, 농자, 용도 맞죠?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맞죠? 시설, 보호, 개발, 진흥, 특정 용도. 근데 4번에 산업, 촉진, 문화지구, 시설, 용지지구 전혀 없네. 관련 없고. 용도구역 4개 써놨으니까 맞았고. 원래는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입지규제도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자, 50번 문제가 여러분 책에 어디를 말하냐면 요약집의 35쪽. 요약집 35쪽을 보시면 돼. 요약집 먼저 보세요. 둘 이상 용도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하고 나와 있죠. 요거 한번 정리를 꼭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건축법하고 항상 같이 공부하셔야 돼. 이거는 따로 하나 해놓으면 따로 또 하지 말고. 자, 일단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 지역 등에 뭐 되는 경우? 걸치는 경우를 말하죠. 그때 행위제한에 어디로 적용이 되느냐.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보통 걸친다는 말은 어디에 걸치기도 하고 어디에 걸쳐? 대지에 걸치기도 하고 건축물이 걸치기도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대지야. 원칙은 대지. 그리고 예외가 건축물이라고 돼 있지.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원칙으로 나오는지 예외로 나오는지를 따로 설명을 안 해줘.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대지 문제인지 건축물 문제인지를. 그래서 건축물 문제로 먼저 구분하라고 그랬죠. 건축물 문제는 무슨 지구 나올 때? 미관지구, 고도지구라는 지문이 딱 나와. 여기에 걸쳐 있다. 그게 건축물 문제야. 또 무슨 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이런 세 개 지구가 나올 때 이게 무슨 문제다? 건축물 문제. 그럼 요 세 개 지구에 걸쳐 있다는 말이 없으면 대지 문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그래서 이쪽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면 건축법이든 이 법이든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 미관이나 고도에 걸치면 그 건축물뿐 아니라 어디까지? 대지 전부까지가. 자, 무슨 지구로? 미관이나 고도지구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때 문제는 이 고도지구는 건축법에는 있다 없다? 건축법에는 없어. 이게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문제 나올 때는 뭐만 미관지구만 이렇게 나와. 근데 국토계획 나올 때는 미관도 있고 고도도 있다. 이 차이점 하나예요. 이 건축물 문제는.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하면 고도 나오면 안 되고, 자 우리 이 법을 할 때는 미관도 있고 고도도 있어. 방화지구는 다 공통상이죠. 그러면 건축물이 이제 방화지구 걸치면 이때는 건축물은 당연히 적용하겠지만 대지 적용해 안 하고 건축물 전부만 무슨 지구로? 방화지구로 이렇게 나와. 왜 여기는 대지에 대해 적용 안 하는가? 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있다는 것은 무슨 구조? 내화 구조로 이렇게 놨어. 건축구에서 배우시지? 자,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은 무슨 구조로? 내화 구조로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 내화 구조는 불에 타, 안 타? 안 타는 구조. 땅에다가 내화 구조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대지에는 적용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방화지구일 때는 항상 어디에만? 건축물에만 영향을 준다야. 자, 그 대신에 이제 방화지구에서 무슨 벽이 구획되면 벽이 구획될 때는 다시 어떻게? 각각 그냥 알아서 적용한다야. 그러니까 불을 막는 벽이 설치되면 각각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 그럼 각각이면 방화지구 쪽은 내화 구조로 하고 방화지구 아닌 쪽은 그쪽을 맞는 걸로 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이다 이렇게 말해. 요게 이제 지구 문제야. 건축물 문제. 자, 대지 문제는 건축물은 자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이 같은 개념인데, 자, 이 대지는 국토계획법일 때와 건축법일 때 전혀 달라져. 건축법은 무조건 그게 뭐 과반에 속하는 쪽 그러면 끝이야. 과반에 속하는 그냥 속하는 쪽 적용 이러면 돼. 그러니까 걸쳐 있는 부분에 어디 찾으면 돼? 과반 쪽 찾으면 끝나는 거야. 자, 만약에 300짜리가 있다. 그러면 300짜리인데 여기 160, 140 그럼 어디 있죠? 160이 적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건축법은 무조건 나오는 것에 걸쳐 있는 부분에 어디 있죠? 과반 쪽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국토계획법은 과반이 아니지. 이때는 걸치는 부분 중에서 어디를 보라고 나와? 가장 작은 부분을, 요걸 찾으라고 돼 있어. 가장 작은 부분을 보고 그것이 얼마다? 330제곱미터 이하냐? 요걸 봐야 되는 거야. 아셨지? 요 놈을 보고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가 이하인데, 이하일 때는 자 여기다 들어가죠. 이하일 때는 그 전체 대지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무슨 값으로? 가중 평균한 값으로. 왜 건폐율 용적률이 나왔냐면 우리 그 행위제한이 뭐를 행위제한이라고 그래?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전체 대지는 걸쳐 있을 때 가중 평균해야 돼. 뭐하고 뭐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으로 하고, 그러면 기타 건축 제한,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닌 건축 제한은 그 대지 중에서 어디 있죠? 가장 넓은 면적을 뭐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은 무조건 걸쳐 있으면 걸치는 쪽에 어디가 찾아야 돼? 가장 작은 부분을 보란 이야기야. 작은 부분을 보고 얼마? 330 이하이면 요렇게 적용하란 이야기야. 자, 그럼 문제가 초과되면 어떻게 한다? 각각. 가장 작은 부분에 330을 초과한 숫자로 써 있어. 그럴 때는 굳이 가중할 필요 없어. 그냥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책에는 우리가 초과는 없어. 왜냐하면 법은 이하로만 정해놨으니까 우리 반대로 뭐도 초과되면 각각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660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어디에? 도로변에 무슨 모양? 띠 모양. 띠 모양의 상업지역. 요걸로 지정된 경우는 330이 아닌 얼마를? 660으로 기준한다. 요 내용이에요. 우선 이론 요게 정리가 돼야 돼. 자, 그러고 건축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단
어디에 걸치면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다 이렇게 나와.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한다야. 그러니까 녹지는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해서 각각 적용해야 돼. 그런데 녹지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 미관 고도에 걸치는 경우라고 나오면 이때는 그냥 그대로 녹지라고 해도 미관 고도 방화지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건축법일 때는 뭐만 빼면 돼? 고도 빼고 하면 되고, 이 법을 할 때는 고도 넣으면 되고, 다 내용은 똑같아. 단지 여기서 대지일 때만 요거의 차이야. 건축법하고 국토개법은 나머지 여기까지도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지. 아셨지? 이놈 이론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건축법 낼 때가 좀 쉬워요. 여러분들 문제가. 왜 계산 문제 자체가 없거든. 그냥 과반 찾고 요거 해당된다 이러면 되거든. 근데 이쪽 법은 요걸 내면은 계산 문제를 낼 수 있어. 이건 계산 문제를. 그래서 좀 이따 계산 문제 나와. 계산 문제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요 이론은 이렇게 하면 이해되셨나요? 자,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고치세요. 개정사항이 하나 있어. 어디냐면 그 녹지지역 쪽 보세요. 그 3번 녹지지역 쪽에. 자, 원칙 보세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거기에다 경우하고 괄호하고 거기다. 자, 부를 테니까 적어보세요.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 해당 녹지가 줄여서 해당 녹지 지역을 해당 녹지가 330제곱미터 이하, 해당 녹지가 330 이하이면 제외하고 가로 닫으면 돼. 그럼 녹지는 그동안에 그냥 걸쳤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각각이야. 근데 녹지 쪽이 330 이하이면 어떻게 한다? 제외니까 어떻게? 요대로 간다는 이야기야. 원칙대로 오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1000짜리가 있다. 700이고 300이 있다. 여기 주거지역이고 여기 녹지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됐어?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가 가장 작으니 330 이하면 어떻게 한다? 원래대로 뭐 한다? 가중평균한다. 녹지가 얼마? 330 이하면 이제 그것만큼 허용해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330 이하일 때는 요것과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번에 개정됐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개정이 지금 두 군데가 또 있어. 우리 혹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지구단위 하나 있죠. 거기다 하나 신설을 해놨어. 아직 적지는 말고 내가 나중에 9월달 아예 거기다 해드리니까 지금은 그냥 그걸 하나만 생각하면 돼.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우리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 있죠. 4개가 있어. 근데 3개인데 1개를 또 신설했어. 그러니까 그런 신설했지만 아직은 아실 건 없어. 어차피 9월달 가서 그놈 하나만 하면 되지. 지금은 정확하게 있는 것만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놈 해놓으면 나중에 하나 추가됐다고 그것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면 돼. 적지만 여러분 일부러 적으려면 또 힘들어 이거. 찾아서 적으려면 내가 나중에 9월달에 가면 문제도 나올 모의고사 할 때도 내줄 거고 또 마지막 특강이 있거든. 그 자료 다 만들어 주니까 그때 가면 또 개정령이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한꺼번에 할 테니까 요거는 지금 과정하니까 여기다 적어드린 거야. 이거는 그거만 알고 계시고. 자, 문제를 보세요. 막 개정상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면 좀 이따 개인적으로 와. 근데 죽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냥 그런 거 했나 보다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 자, 50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에 걸친 경우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그 경우 뒤에다 쓰세요. 빠졌지? 경우하고 경우에는 가장 작은 부분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 가장 작은 부분을 바라는 말이.
걸치는 경우에 무슨 부분? 가장 작은 부분이 하고 그 다음 줄 얼마이야? 33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말 빠지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야. 무조건 여기서는 어디를 본다? 가장 작은 부분을 보러 가야지. 걸쳤다고 그냥 330 이하다 그러면 안 돼. 걸쳐있는 부분 중에 어디 부분? 가장 작은 부분이야. 그게 둘째 줄 330 이하이다. 뭐 단 660도 있다 나와 있죠. 그런 부분에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한다?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그래야 이제 맞는 거예요. 다음에 2번 건축물이 미관이나 뭐가? 건축물이 미관 고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 고도지관의 뭐과 뭐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방화지구간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지 거기는? 대지하고는 상관없지. 그래서 시험 문제 이론 낼 때 가장 잘 써먹는 지문이야. 자, 미관 고도는 건축물 및 대지에까지. 방화지구 걸치면 어디에만? 건축물에만. 자, 4번에 다만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경계가 건축법에 뭐로 구획됐다? 방화벽으로 구획됐다. 그럴 때는 그 밖의 지역의 용도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 말은 각각 적용한다. 그 내용이야. 각각 적용한다.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쳐 있을 때 어디로 한다? 각각으로 적용한다. 올해 신설된 건 녹지가 얼마면? 330 이하면 그대로 원칙대로 적용한다 하는 뜻이에요. 아직은 어디에도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낸 건 없어. 얼마 전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미리 알고 가시는 거고. 자, 51번 지역지구 구역 안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라. 1번은 여러분들 하셔도 되겠지? 자, 2번부터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틀렸지? 관리계획. 그리고 당의 최고 고도지구에서 거기까지 지우고 그냥 관리계획에서 첫 줄 끝에 뭐 한다?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최고니까 초과되는 거 건축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자, 3번은 용도지역 지구 안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지? 지역이나 지구에다가 뭐를 만들어? 시설 만들어. 뭐 시설 만드는데 행위 제한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적용하지 않는다.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도 있다? 틀렸지? 시가와는 무조건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지. 5번 면적이 900제곱미터인 한 필지의 토지가 3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 600제곱미터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다. 당해 필지에 대한 용도제약 등은 준주거지역을 적용한다. 준공업. 용도 제한으로 나왔어. 용도 제한. 건축 제한이란 이야기야. 건폐율 용적률 아냐? 건폐율 용적률이면 뭐라고? 가중평균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해되셔서? 요걸 물은 거잖아. 건축 제한이 뭐야? 용도 제한. 요걸 물은 거야. 요거는 어디 있죠? 그 대지 중에 가장 넓은 쪽. 넓은 쪽이 어디야? 준공업이지. 그래서 준공업을 적용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올 때는 무슨 가? 가중이고 나머지 건축 제한, 행위 제한 그 말은 뭐야? 그 중에 가장 넓은 쪽이야. 그래서 준공업. 자, 52번 건축물의 4분의 1과 토지의 절반 이상이 미관에 걸쳐 있다. 옳은 걸 찾아라. 그럼 무조건 건물 대지 전부 어디? 미관지구. 4번 2번.
무조건 미관이나 고도직에 걸쳤다. 조금만 걸쳐도 무조건 건물들이 다 미관 고도야. 자, 53번 문제가 계산 문제죠. 자, 대지로 조성된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그 중에 700제곱미터는 2종 일반, 나머지는 1종 일반에 걸쳐 있다.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뭘 물었어? 최대 연면적을 물었어. 그때 2종 일반과 1종 일반은 용적률 최대한도를 150과 100으로 했고 다른 건축기나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요령을 알아야 돼. 요 그림만 딱 그릴 줄 알면 돼. 여러분들이 하나의 대지가 얼마였다? 1000이다. 요거 그림 그리면 돼. 그리고 두 개가 얼마로 걸쳐 있다? 700과 300으로 걸쳐 있다. 그때 700은 어디라고 그래서 2종 일반 주거고 이쪽은 1종 일반 주거죠. 그때 이제 문제 낸 게 뭐를 구하라고 낸 거지? 최대 연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 우리 최대 연면적을 구하라 하면 최대 연면적을 구하는 식이 뭐야? 대지 곱하기 용적률 하면 되는 거지. 대지 곱하기 용적률. 그럼 대지는 나왔는데 용적률 모르니까 거기 책에 이제 나온 지문이 자 700쪽이 2종 일반의 용적률이 얼마다? 150%로 한다.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적은 100%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용적률을 구하면 되는데 이게 각각 걸쳐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어디 찾아야 되냐면 걸치게 되면 그 중에 어디 쪽 봐야 돼? 가장 작은 쪽을 봐야 돼. 작은 쪽이 오니까 300이야. 그럼 330 이하네? 그럼 그때부터는 용적률은 어떻게?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된 거지. 가중평균. 그래서 자 현재가 330이니까 이거는 가중평균값을 찾아야 돼. 그래서 먼저 자 가중평균 구해볼 거예요. 가중평균한 용적률이란 어떻게 구하느냐? 용적률 구하는 식이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거든. 곱하기 100이죠. 요걸 알고 여기다 쓰면 돼 이제. 자, 우리가 대지 면적은 얼마야? 1000이고 그다음에 연면적은 대지 곱하기 용적률이죠. 그런데 이게 이쪽 대지 따로 이쪽 대지 따로니까 각각을 계산하면 돼. 요놈 계산하고 요놈 계산하면 되지. 그럼 먼저 700 곱하기 150이니까 얼마야? 1.5란 이야기지. 300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가중하라고 하면 뭐야? 2개 더하고 곱하기 100을 하라.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 이렇게 하면 700에다 5, 7은 35니까 1050. 여기가 일단 1050이 나오죠. 요거 얼마? 300. 그러니까 합해서 1350. 그 다음에 100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그럼 요렇게 되니까 얼마? 135%야. 원래 정확하대로 구해야 돼. 바로 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지 면적이 바뀌게 되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계산하다 보면 틀리게 돼. 그럼 여기 이제 가중평균 용적률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대지 면적 얼마? 1000에다가 가중평균한 용적률 1.35가 되겠죠? 곱하기 하면 얼마다? 1350제곱 이렇게 나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미 답은 나와 있어. 근데 이걸 1000이 아닐 때 계산하면 이게 안 나와. 안 맞아. 원래대로 공부하는 공법을 원래 공식을 알고 해야 돼. 요령 배우다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답 안 나와. 그러니까 원래대로 먼저 가중평균값은 이렇게 구해서 이 값이 나와야 돼. 나오면 이 값에다 뭐하고 대지하고 곱하기 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최대 연면적 이렇게 나와. 아셨지? 밑에 있는 식이 여러분 책의 식을 보면 또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아니더라도 원래대로 푸는 연습하시라는 이야기야. 완벽하게 공부되면 요령 그때 찾으시고 지금부터는 원리대로 공부하셔야 돼. 원리대로. 분명히 또 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해도 나오는데 나도 알아. 그런데 값이 달라지면 대지 면적이 지금 1000이니까 이게 맞는 거야. 900 써봐. 그럼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자꾸 요령 배우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야. 무조건 용적률은 가중이야. 가중하면 요렇게 하는 게 가중이야.
그래서 나온 값에다 뭘 곱하라? 대지 곱하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값의 토지는 500제곱미터고 A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한 근린상업의 400, 인접한 3종 일반회가 100제곱미터가 속해 있다. 갑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또 뭐를 물었어? 최대 연면적을 물었죠. 그러면 거기에 용적률을 또 알아야 되는데 3종 일반은 용적률은 250, 근린상업 용적률은 500으로 규정하고 있다. 뭐 사선지 아니 뭐 이런 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여기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자, 대지가 얼마라고 그랬어? 500이라고 그랬죠. 자, 문제는 이 500이 어디에 걸치냐면 도로변에 띠 모양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로고 그 중에 400하고 100으로 이렇게 걸쳐졌다 이렇게 나왔죠. 400쪽이 어디라고 그랬죠? 근린상업이고 이쪽은 3종 일반 주거다. 맞나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이제 배운 게 뭐냐? 이렇게 나왔을 때 역시 최대 연면적을 구하는 거죠. 최대 연면적이니까 다시 뭐하고 뭐 곱하면 돼? 대지하고 곱하기 용적률을 하면 돼. 자, 그때 이제 문제는 도로변의 띠 모양의 뭐는 상업지역일 때는 얼마를 기준한다? 660을 이게 개념이 아니야. 도로변 이게 기준이 돼. 요거 660 이하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 660을 초과했으면 어떻게 돼? 그냥 각각인데 이하이면 또 뭐한다? 가중평균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 3종 일반의 용적률이 얼마야? 250. 이쪽의 용적률은 500이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계산하면 되지. 자, 먼저 이쪽 400부터 할게요. 400 곱하기 5가 되겠죠. 플러스 요거 100에다가 250이니까 2.5가 되겠죠. 그 대지 면적은 500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식을 쓰면 요게 2000, 요건 250. 그럼 2250분의 500이 되겠죠. 자, 곱하기 100. 5 나누기 저거 하면 되지. 5, 4, 20, 25니까 5, 25. 그래서 450%. 그러면 이제 가중 평균값이 요게. 그럼 여기에다가 대지 얼마? 500 곱하기 자 4.5. 그래서 역시 2250 또 나와. 한번 계산하대로 원래대로 계속 연습하시면 돼. 그러다 보면 요령 나오지. 요렇게 해서 2250. 자, 다음 장은 문제를 또 한번 뭐 중복된 문제들일 거야. 이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지. 안 줘도 돼? 내가 주고 싶은데. 자, 55번은 자 했던 문제니까 녹지가 나와서 또 해줘야 되네. 이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녹지가 나왔네. 자, 55번 대지 면적이 500인데 그 다음 줄에 그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 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만 가로 속에가 대지 40%가 일종 전용이고 60%는 자연 녹지역에 걸쳐 있다. 그때 일종 전용의 용적률은 80이고 자연 녹지는 5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500제곱미터짜리고 500이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자, 어디하고 어디로? 자, 숫자부터 찾아볼까요? 500인데 40%가 일종 전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40%면 어디야? 40% 50에 500에 대한 40%가 200이죠. 200이니까 나머지는 300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 오른쪽은 자연 녹지로 되어 있죠.
자, 이때 용적률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80%, 그리고 이쪽은 50%의 용적률을 줬네요. 자, 이렇게 줬고 문제는 자, 여기서 뭐를 구하라? 최대 연면적을 구하라. 왜 이걸 내가 해드리냐면 방금 우리 계정상 나왔잖아. 어? 원래는 녹지면은 각각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각각인데 이게 얼마야? 330 이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다시 가중해야 돼. 아셨지? 이게 계정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각각으로 돼 있어. 아직 개정되기 전에 문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각각으로는 이제 안 돼, 이거는. 자, 여기가 다시 조건. 얼마 이하면? 330 이하면 그대로 무슨 값? 가중해야 된다. 가중 평균값이 돼야 된다. 되셨죠? 이렇게 꼭 써놓으셔야 돼. 자, 그럼 아까 이제 배운 대로 자, 왼쪽에 200. 자, 200에다 80%면 0.8이 되는 거죠. 플러스 오른쪽은 300에다가 0.5가 되겠죠. 그리고 500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면적 여기는 얼마? 160이지. 플러스 150 500 곱하기 100이죠. 여기는 얼마? 310. 자, 그럼 310이니까 5, 6은 30, 62% 맞나요? 62%. 그러면 이제 대지 곱하기 용적률 가중인 거지 이게. 그럼 대지니까 500 곱하기 62% 0.62가 되네. 그럼 결국 5로 곱하니까 똑같이 얼마? 310. 그러니까 값은 똑같이 나와도 계산법은 틀려져서 그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이렇게 가중하고 말 게 없는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값은 똑같이 나오더라도 자, 분명히 요거 자연 녹지가 얼마이야? 330 이하일 때는 무조건 뭐 한다? 가중가. 그럼 시험에서 옛날에는 각각이니까 자연 녹지 용적률 얼마? 지금 자연 녹지 용적률 50이잖아. 지금 얼마로? 이 대지는 62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때는 각각 여기 얼마? 80, 이쪽은 50인데 지금은 이 대지는 얼마로 적용한다? 62%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값은 똑같이 310이 나오더라도 내용은 달라져서 용적률을 각각 적용하던 거를 지금 용적률 얼마로? 62%로 적용한다. 이렇게 된 거야. 62로. 그렇게 바꿔졌다. 분명히 저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56번. 이것도 생산 녹지니까 잘 보셔야 돼. 생산 녹지인데 걸쳐 있는 부분이 얼마가 돼 있나? 뭐야, 이거는 계산 문제가 그거 아니네. 또 한 단계 건너갔네. 또 자, K시에 소지하는 갑의 대지는 2종 일반과 생산 녹지에 걸쳐 있고 총 면적은 1000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에는 최대 연면적을 얼마? 1200을 줬고, 그리고 자,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물었고, 용적률만 값을 줘놨네, 이게.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여러분 또 이해가 되시겠네. 대지 면적은 얼마다? 1000을 줬죠. 자, 1000을 줬는데 요게 어디에 걸쳐 있다? 2종 일반하고, 자, 2종 일반 주거하고, 하나는 생산 녹지죠. 근데 이제 주어진 면적이 뭐가 주어졌냐면, 대지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이쪽은 대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자, 용적률은 주어졌죠? 용적률은 얼마로 주어졌죠? 용적률도 안 주어졌네? 일반 주거 용적률은 안 주어졌고, 네네. 용적률 얼마? 200으로 줬고. 자, 200%로 줬고. 여기다 뭐를 줬냐면, 최대 나올 수 있는 연면적을 미리 줬어.
연면적 얼마? 1200을 줬어. 1200을.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아직은 대지 면적을 같이 몰라. 근데 용적률 얼마? 50. 50 줬고. 여기도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지. 주어진 내용으로 보면. 자, 그러면 값을 찾아가야 돼. 우선 요놈에서 본다면, 자, 용적률이 200이고, 요게 최대 연면적이 1200이면, 얼마가 돼야 1200이 나와? 그렇지, 600. 아까 반대로 요거하고 요걸 곱해야 뭐 나와? 연면적 나올 거니까, 요놈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요거 2로 나누면 되지. 용적률 200%는 얼마야? 2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600에서 2를 하니까 요 값이 나왔지. 요놈 찾아지니까 요걸 찾아졌네. 맞지? 생산 녹지. 근데 생산 녹지가 얼마야? 330 이상이네?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 각각 아까 그대로 적용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50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200. 그때 최대 얼마? 1400.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는. 각각 계산해서 나온 걸 더하면 되니까 1200과 200에서 얼마다? 1400. 어찌됐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러지? 그림에다 맨 먼저 뭐 대지, 용적률, 최대 연면 이것만 쓸 줄 알면 연습하시면 돼. 그래서 주어진 대로 쓰고 답 찾고 하나씩 찾아가면 되지. 저놈보다는 어렵지 또. 요놈보다도 어렵고 한 단계를 더 간 거 이거는. 근데 만약에 나 계산 문제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머리 안 써도 돼. 아까 이론까지만 하고 끝내는 거야. 근데 나는 공부가 좀 되면 해보고 싶으면 여기까지는 해보셔. 내가 일단은 풀어줬으니까. 근데 이거 도대체 나는 저거 하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넘어가시면 돼. 단지 여기는 과정이니까 풀어는 드린 거니까. 자, 57번도 마찬가지. A시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 대지가 1종에 800, 2종에는 200 걸쳐 있다. 요건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 아까 1번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지? 요놈까지는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기 되면은 한번 더 도전해보는 거야. 아셨지? 요놈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온 이 문제가 다 기출문제야.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들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 57번은 숙제야. 숙제니까 해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요거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